수리논술 확률과 통계의 개념과 적용반 1회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논술 확통 개념과 적용반 수업의 구성입니다. 본 수업은 수리논술을 위한 확통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수업 중에 포함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통 개념을 익힌 후 기본적인 답안 연습을 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리논술에서 최근 기출 경향에 맞춰 교과 과정을 넘어가는 내용은 최대한 배제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을 넘어가는 어떤 대학교 내용을 수업 중에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리논술이 그래서 교과 과정 넘어가는 대학교 내용을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호술 과정을 수정 보완하는 개별 첨삭 피드백을 통해서 답안 구성을 연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쓰시고 나서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각 회차별 수업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개념 설명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문제 적용하는 답안을 쓰실 시간이 대략 한 5분에서 10분. 그리고 나서 그 개념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풀이를 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이렇게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개념마다 문제 적용하고 풀이하고 또 개념 설명하고 문제 적용할 시간 주고 또 풀이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중간에 실제 수리논술에 적용하는 제시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리논술 적용은 대략 1시간 정도 분량의 문제들인데 우선은 제시문이 총 4개가 한 회마다 있는데 제시문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자작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참고해서 만든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시문 2번과 4번은 실제 기출입니다. 실제 기출 그리고 모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예시답안도 따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개념 수업 및 해설하는 시간이 한 80분 그리고 개별 답안 구성하시는 시간이 9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수업에서의 비중이 이 정도 된다라는 의미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직접 문제 푸시고 답안 쓰시는 시간이 대략 한 90분 정도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이하는 그 시간이 한 80분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시간 배분 연습이 되도록 주어진 시간 안에 답안을 연습하는 훈련을 하고 각 학생별 수술 답안 평가 시 대학 측에서 발표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학생별 첨삭을 통한 기초 수리 서술 실력 향상을 통해 최종 합격 답안을 위한 학습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 7회차 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부터 7강 중에 1강입니다. 1강 여러 가지 순열 그리고 2강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 3강, 4강, 5강, 6강, 7강 이렇게 해서 7회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확률과 통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념입니다.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입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리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 갔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또는 라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다. 삼각김밥 또는 라면. 근데 삼각김밥의 종류가 3종류가 있고 라면의 종류가 2종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삼각김밥의 종류는 3종류가 있고 라면의 종류가 2종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선택 가능한 가지수는 3 플러스 2. 그래서 5가지다. 그렇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가지수를 구할 때 2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삼각김밥을 선택을 하면 라면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삼각김밥과 라면을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경우에는 합의 법칙, 그러니까 합으로 가지수를 구한다.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 법칙의 포인트는 동시 선택이 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이게 합의 법칙의 포인트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고배 법칙입니다. 이 고배 법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 상황에서 편의점을 간 상황에서 이번에는 배가 굉장히 고파서 삼각김밥이랑 라면이랑 각각 한 개씩 삼각김밥 1개 앤드 라면 1개를 고를 수 있다면 그러면 선택 가능한 가지수는 3 곱하기 2로 구하실 수 있겠지. 즉 6가지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를 가지수를 곱해서 구한다. 그래서 삼각김밥 하나를 고르고 3종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앤드 라면 하나 2종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2가지 총 6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 고배 법칙의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동시 선택이 가능한가 동시 선택이 가능하면 고배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지만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경우의 수를 셀 때
게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순열 조합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 하시더라도 그 안에 사실은 합의법칙과 고해법칙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개념을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이 첫 번째 개념을 이제 문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5분 주겠습니다. 5분 줄 거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쭉 풀어보세요.
이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경우에는 하나씩 나열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가 0인 경우 그러면 이제 0,0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1인 경우 그 경우는 0,1 또는 1,0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2인 경우 그러면 0,2, 1,1, 2,0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3인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패턴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4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4인 경우는 이제 5개가 나오겠구나. 따라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 경우들을 모두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가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4종류의 샌드위치, 5종류의 햄버거, 이때 한 가지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역시 합의 법칙입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4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9가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래서 자,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경우면 이제 4, 8, 1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1, 3, 2, 2, 3, 1 이렇게 해서 일단 3가지가 나올 것이고, 또 2, 6 해서 8이 나오는 경우들을 체크하면 6, 2까지 총 5가지가 나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2가 나오는 경우는 6, 6.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한 가지지. 합의 법칙에 의해서 9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의 수의 차가 10 이상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0가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1부터 15까지 자연수 각각 하나씩 적힌 15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역시 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3, 6, 9, 12, 15.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4, 8, 12. 근데 여기서 이제 중복수가 있네 보니까 중복으로 이제 12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가지수는 5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7가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4가지,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5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을 출발해서 학교를 지나 도서관으로 가는 방법의 수는 곱의 법칙입니다. 왜냐면 집에서 학교로 가서 and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경우는 곱의 법칙으로 이렇게 4 곱하기 5 해서 20가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6번 80 이상의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81, 83, 땡땡땡 해서 99까지. 따라서 개수는 2분의 99 마이너스 81 플러스 1.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7번 ABC가 서로 다른 소수이고 XYZ는 의미 아닌 정수일 때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 약수의 개수가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1임을 보이시오. 네,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는 서로 다른 소수입니다. 서로 다른 소수이고 XYZ는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이다. 그래서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의 약수는 A의 M승, B의 N승, C의 L승 꼴일 겁니다. 여기에서 MNL은 정수이고 이때 MNL은 정수이고 이 M의 범위가 0부터 X까지, 그리고 N의 범위는 0부터 Y까지, 그리고 L의 범위는 0부터 Z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곱의 법칙에 의해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의 약수의 개수는 M의 값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냐면 0부터 X까지 범위, 그치? 0 이상 X 이하. 그래서 1부터 X까지면 X개인데 0이 포함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N의 개수는 나올 수 있는 개수는 Y 플러스 1. 그리고 곱의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곱하셔서 나오면 이게 약수의 개수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8번 같은 경우는 71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므로 2하고 3이라는 이 숫자들에다 각각 1을 더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12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순열과 원순열입니다. 순열과 원순열. 이 개념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참고로 우리 수리논술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확통은 전체 대학이 다 공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열 개념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은 A, B, C, D, E가 이렇게 있다면 5개의 문자 중에 5개의 문자 중 3개를 나열하는,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순열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A, B, C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또 A, B, D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또 A, B, E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선택권, 세 자리 3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첫 번째 자리에 선택권은 일단 5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지? A, B, C, D 5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는 거지. 선택한 상태에서, 첫 번째 자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두 번째 자리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 두 번째 자리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첫 번째 자리에서 선택한 애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이제 4가지가 남은 거고, 마지막으로 두 자리에서 선택한 애를 제외하고 3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60까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을 순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NPR의 정의, 두 번째 NPR의 정의를 우리가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NPR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N개 중에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다라는 뜻입니다. N개 중에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그래서 순열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순열을 의미하는 기호로 NPR이다 라고 표기를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이 예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자리에 N개의 선택권이 있고 두 번째 자리에 N-1개의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몇 가지 나열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열하는 개수가 R개, 이 나열하는 개수가 R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5개 중에 3개를 나열한다 그러면 5, 4, 3 이렇게, 5개 중에 4개를 나열한다 그러면 5, 4, 3, 2 이렇게 이제 곱해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X라는 값, X는 이제 뭔지 모르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 X가 몇일지를 생각해 본다면, 자, 연속된 자연수의 개수가 R개인 거지 지금. 그래서 가장 큰 N에서 X를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은 R개가 나와주시면 되고, 그러므로 X는 N-R 플러스 1 이렇게 구해주시면 이제 X 값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하시면 이제 NP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해서 N-R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일반화된 식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개념으로 이제 우리 NPN. 자, NPN은 N개를 N개의 문자에서 N개를 뽑는다.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N팩토리얼입니다. 이때 N팩토리얼은 1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곱해서 N까지 곱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0팩토리얼. 자, 0팩토리얼은 1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NP형은 1로 역시 정의를 합니다. NPR은 우리가 앞에서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해서 N-R-1까지 곱해주시면 되고,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N-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값과 수식으로 본다면은 분명합니다. 왜냐면 1부터 n까지 곱한 분모에서 1부터 n-1까지 곱한 애를 분해주시면은 n-r-1부터 n까지 곱만 남게 되거든. 그래서 맞는데, 이거를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전체 나열의 수, 전체 나열수가 이제 n-팩토리얼일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뽑지 않는 n-r개 순서를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없앤다. 자,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은 4개를 원으로 나열, 그래서 자릿수만큼 중복이 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자, 요 4개가 모두 다 같은 겁니다. 1, 2, 3, 4. 이렇게 이제 원으로 배열을 한다고 쳤을 때 지금 이 4개가 같은 거거든? 왜 그러냐면 1, 여기서 시작하고 돌아가는 방향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 여기서 1 시작하고 시계 방향으로, 그치? 돌아가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1의 위치들만, 시작하는 위치만 다르고 배열의 순서가 동일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릿수만큼 지금 4개의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니까 4개만큼 중복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원순열의 수는 요 4개를 하나로 본단 말이야. 요 4개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순열의 수에다가 곱하기 n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순열의 수 n 팩토리얼로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원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n이 중복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n-1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 이번 개념의 마지막 내용은 원순열의 활용. 그래서 이 원순열의 활용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을 해서 원배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r개가 중복이 되는 거겠지. 왜냐면 우리가 뽑는 개수가 r개니까, 그지?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데 중복수가 r이니까 r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얘가 이제 중복수지, 그지? 이렇게 해서 순열과 원순열 개념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순열과 원순열을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14번까지 지금부터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세요.
순열과 원순열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1번 보시면은 7 곱하기 6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부터 숫자 하나씩 작게 곱해 주시면서 2개에서 42. 이 경우도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120. 그러니까 3개가 나열이 되면 됩니다. 하나씩 줄어들면서, 자, 얘는 그래서 그냥 12 이렇게 되겠지. NP2 얘는 n 곱하기 n-1 그래서 얘가 72가 되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9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6팩토리얼을 6-r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120이다 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6팩토리얼을 120으로 나누시면 6이 돼서 6-r팩토리얼인 거잖아. 따라서 r은 3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양쪽 끝에 남학생이 서는 경우는 일단 남학생 3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해서 양쪽 끝에다가 세워주시고 나머지 학생들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44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경우인데 여학생이 X, 남학생이 O라고 한다면 XO, XO, XO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OX, OX, OX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선은 남학생을 먼저 나열을 한다면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학생을 나열한다면 또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2가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12번 같은 경우 12번에 1번을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A, B가 이웃타입 안 돼야 되기 때문에 A, B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 B의 자리를 교체를 하는 것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팩토리얼, 그러니까 총 이제 8명의 사람, 이제 원형에 앉히니까, 이제 원형에 앉히기 때문에 A, B를 한 묶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7명을 앉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제 원순열이어서 6명인 거고, 그 상태에서 A, B 자리를 교체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면 2를 곱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1440까지. 그 다음에 A, B가 마주보고 앉는 방법에 씁니다. 우선은 A, B를 먼저 마주보고 앉히고 나머지 6명을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팩토리얼 720까지.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8명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8인용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는 각각 구별되는 자리인데, 이제 요 경우는 지금 요 경우와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요 경우 여기 앉는 경우는 제외하시고, 또 여기 앉는 경우는 여기 앉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제외.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4개의 자리만 구별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8명을 원순열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7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구별되는 자릿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 160까지. 그 다음에 내국인 3명, 외국인 3명이 원턱에 둘러앉는다.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이 서로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인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자, 이렇게 이제 앉는 경우, 자, 이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3명을 앉히는 방법 3팩토리얼인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3으로 나누는, 이 3으로 나눈다는 건 이거 원순열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국인이 동그라미라고 친다면 동그라미가 앉는 이 순간 자리가 구별되는 거지. 왜냐면 옆에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구별되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 구별되는 사람에 대해서 앉히는 거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표현을 조금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팩토리얼을 3으로 나눈다는 게 이제 먼저 x를 앉히고 그 다음에 구별되는 3개 자리에다가 동그라미 3개 자리에 앉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논제 1번, 자, 논제 1번에 소문학 1번 문제를 우선은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시작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논제 1번에 소문항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n 곱하기 자, 이 우변을 먼저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1 b r-1 그래서 n 곱하기 자, 여기는 n-1에서 r-를 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n-r 팩토리얼 이렇게 나올 거고 분자는 n-1 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n 팩토리얼 n을 안으로 분자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npr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번 문제 지금부터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시작해 주세요.
논제 1번에 소문항 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변을 변형해서 좌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m-1 pr 플러스 r 곱하기 m-1 p r-1. 얘는 저는 앞에 것을 변형하시면은 m-1 팩토리얼을 m-1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m-1 팩토리얼을 m-r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그러면 이제 m-r의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분의 m-1 팩토리얼 플러스 r의 m-1 팩토리얼을 m-r 팩토리얼로 나누는 이제 이 상태여서 지금 첫 번째 항에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항의 분모 분자에 m-r을 곱할 겁니다. 그래서 곱하시면은 통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m-r 팩토리얼 분의 m-r, m-1 팩토리얼 플러스 r, m-1 팩토리얼 이렇게 돼서 자 묶어주시면은 m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m-r 팩토리얼 그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mpr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소문항 3번 문제를 역시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시작해 주세요.
문제 1번에 소문항 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좌변을 변형해서 우변의 식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PR은 일단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지. 여기에서 분모분자에다가 n-r 플러스 1을 곱하겠습니다. -r 플러스 1을 곱하시고 그 다음에 n-r 플러스 1을 앞으로 빼주시고 팩토리얼 분의 요건 이제 n-r 플러스 1 팩토리얼로 합할 수가 있지. 그래서 n-r 플러스 1 곱하기 n-r 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래서 결과적으로 n-r 플러스 1 np r-1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논제 2번으로 넘어오셔서 논제 2번은 20분. 자, 2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등번호가 5, 6, 7번인 사람의 제한 조건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등번호 5, 6, 7번을 먼저 자리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번, 6번, 그리고 7번 자리를 각각 앉힐 겁니다. 이제 자리 번호, 그리고 이제 남은 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거고, 그리고 나서 남은 자리를 체크를 여기다가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번호 5번인 사람이 4번 자리에 앉고, 6번인 사람은 5번 자리에 앉고, 7번인 사람은 6번 자리에 앉는 경우, 또는 4, 5, 7에 앉는 경우, 4, 6, 7에 앉는 경우, 또 5, 4, 6에 앉는 경우, 5, 4, 7에 앉는 경우, 그 다음에 5, 6, 7에 앉는 경우, 이런 식으로 앉을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남은 자리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4, 5, 6이 앉으면 이제 0, 1, 2, 3, 7 이렇게 남겠지? 이 경우는 0, 1, 2, 3, 6 그다음에 이제 0, 1, 2, 3, 5 그리고 0, 1, 2, 3, 4, 7 그리고 0, 1, 2, 3, 6 0, 1, 2, 3, 4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1, 2, 3, 4번 등번호가 1, 2, 3, 4번인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1번이라고 한번 해보고 1번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1번의 경우에는 이제 등번호가 1번인 사람은 0과 1에 앉을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인 사람은 0, 1, 2 여기 앉을 수 있는데 1번이 앉은 자리에는 못 앉으니까 두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등번호 3번인 사람은 0, 1, 2, 3에 앉을 수 있는데 역시 1번과 2번이 앉은 자리에는 못 앉으니까 역시 두 가지가 남고, 등번호가 4번인 사람은 0, 1, 2, 3, 4까지 앉을 수 있지만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게 0, 1, 2, 3, 7이잖아. 7번에는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1, 2, 3번이 앉은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한 자리만 남아서 선택권은 한 가지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하나만 이렇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서 8가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8가지, 이 경우도 8가지, 이 경우도 8가지, 이 경우도 8가지. 이 경우는 4번이 남았기 때문에 4번에도 앉을 수 있잖아. 그래서 선택권이 이 경우에는 마지막에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의 수는 8 곱하기 5 플러스 16 그래서 56까지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개념 중복순열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쉬었다가 15분 뒤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확률과 통계 온라인 수업 1회차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